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여러분, 요새 가뜩이나 고물가 상황에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내 피 같은 돈이 전화 한 통, 클릭 한 번으로 날아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보이스피싱 얘기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44억 원으로 건당 피해액이 2,500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특히 요새 경기가 어렵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뜯어가려고 신종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걸 누가 당하나 싶죠.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스미싱을 당하신 적이 있고요. 제가 아는 의사 지인분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몇천만 원 날린 사례가 있어요. 아니 바보 아니야? 그걸 왜 몰라? 이게 상황이 긴박하고 사람이 뭐에 홀리면 그냥 어버버 하는 순간에 당하게 되더라고요. 실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올해 보이스피싱 단일 피해액이 최대 41억 원이래요. 한 번에. 그것도 피해자가 의사였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도 눈뜨고 코 베이는 마당에 나라고 우리 부모라고 그런 타깃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께도 꼭꼭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는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는 사례입니다. 아마 가장 빈번한 피해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올해만 해도 2번 정도는 이런 문자를 받은 것 같아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나 문자가 옵니다. 엄마, 난데 폰이 고장나서 지금 AS 맡기고 PC로 연락했어. 혹시 지금 바빠? 혹은 아빠, 액정이 깨져서 친구 폰 빌린 거야. 나 지금 30만 원만 붙여줘. 여기에 부모님이 의심 없이 대답하면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돈을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나이 있는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사례거든요. 자, 이렇게 예방하세요. 일단 이런 연락을 받았다. 그럼 대꾸하지 말고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세요. 사기범들의 특징이 급하다고 막 독촉하는 거거든요. 당장 돈 안 붙인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긴박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단 침착하게 직접 통화를 해서 사실 여부 확인하기. 그리고 타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할 때는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아니 폰이 고장났지 계좌가 고장난 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래? 절대 계좌이체 해주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를 사칭한 사람에게 문자가 와가지고 답변을 하다가 막 급하다고 막 돈 이체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신 거예요. 아 기다리라고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면서. 그랬더니 사기범이 답답했는지 그럼 신분증이나 카드 좀 찍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신분증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때 아차 싶었대요. 그러고는 저에게 전화가 와서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경찰서를 가셨습니다. 두 번째,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사례예요. 솔직히 이 케이스가 가장 피해액이 크고 고소득 전문직들도 쉽게 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왜냐면 가족 지인은 내가 직접 통화라도 하겠는데 기관이라고 하면 긴가? 민가? 속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면 문자로 이런 게 오는 거죠.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재난지원금 접수하세요. 배송정보 조회하라고 링크 보내는 경우도 있고 간편대출 신청하세요.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하면서 피해 확인하라고 오기도 합니다. 이때 모르고 클릭하면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요. 내 계좌에서 돈을 꺼내갑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제로 한 2, 3년 전쯤에 이렇게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링크를 눌렀는데 개인정보가 해킹이 됐고 저에게 아버지 카카오톡으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바로 피싱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예방하세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그리고 금융기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법원, 은행, 경찰서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걸로 연락이 직접 왔다.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자면서 일단 끊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 전화기가 아니라 회사 전화 혹은 다른 사람의 전화로 이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 폰은 이미 해킹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불법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사례예요. 가장 악질 케이스입니다. 제가 앞서서 무려 41억 원을 한 번에 당한 의사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 수법으로 당한 거예요. 사기범이 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용으로 쓰이고 있다.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보안 앱을 설치하라고 한 거예요. 처음엔 이 의사도 좀 이상하니까 검찰, 금감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맞다. 계좌가 지금 범죄에 악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짠가 보다. 그러면서 무섭잖아요. 그래서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이체하고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싹 다 넘긴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보안 앱이 원격 제어 앱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정상적인 곳에 전화를 해도 이 보이스피싱 범들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해킹 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하려면 이렇게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방하세요. 일단 타인으로부터 앱 설치 요청을 받았다면 이유 불문하고 절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실수로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를 하시고요. 절대 접속해서 비밀번호나 금융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폰에 깔려있는 금융 어플 등을 아예 다 삭제하고 핸드폰을 백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내 폰이 아니라 다른 지인이나 아니면 회사에 있는 전화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추가로 이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사전에 완벽 차단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3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지연 이체 서비스입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예요.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부터 시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거래은행 고객센터나 은행 앱에서 직접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체하고 나서 뒤늦게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 이체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전 등록한 가족이나 거래처, 소액 결제 자금은 즉시 이체가 가능하니까 부모님 통장은 필수적으로 다 이 지연 이체 서비스를 등록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는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내가 지정한 계좌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되지만 내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최대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인데요. 은행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 발송을 할 때 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은행명과 수신한 전화 혹은 문자의 발신번호를 조회하면 실제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은행의 전화나 문자가 맞다 하더라도 받은 문자의 내용은 해당 은행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기 수법과 피해 사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 신고나 피해 상담은 제가 아래 번호로 연락을 하면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피해 없이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